실제로 대다모나 이런 탈모 갤러리 같은 커뮤니티에서 비절개 방식이 절개보다 훨씬 더 밀도 있게 심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꽤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고 완전히 맞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윤닥터의 모든 정보 윤종진 원장입니다. 최근 탈모 커뮤니티에서 비절개 방식이 절개 방식보다 좀 더 밀도 있게 심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요. 과연 이 소문은 사실일까요? 실제로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절개가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절개와 비절개 중 정말로 어떤 방식이 더 밀도 있게 심을 수 있는지, 혹은 생착률이나 결과물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절개가 절개보다 밀도가 촘촘해 보이는 이유. 수술 직후에 비절개가 절개보다 밀도 촘촘해 보이는 이유가 뭔가요? 비절개 수술이 개구리 알이 있어서 더 촘촘해 보이는 걸까요? 오늘 커뮤니티 보면 이런 글들이 참 많거든요? 혹시 이런 커뮤니티에 있는 글들이 사실일까요? 이 질문은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실제로 대다모나 이런 탈모 갤러리 같은 커뮤니티에서 비절개 방식이 절개보다 훨씬 더 밀도 있게 심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꽤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고 완전히 맞는 것도 아닙니다. 절개든 비절개든 채취한 모낭을 심는 이식 과정 자체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다만 어떤 모낭을 어떻게 채취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밀도가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절개 방식은 말 그대로 두피를 일정한 크기로 잘라내고 그 안에 있는 모낭을 모두 분리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두세 개짜리 붉은 모낭, 혹은 가늘고 약한 한 개짜리 모낭도 섞여 있을 수 있겠죠. 결국 띄어낸 판 전체를 다 쓰기 때문에 밀도나 굵기 면에서 균일함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비절개 방식은 하나하나의 굵고 좋은 모낭을 채취하는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일 좋다 하는 굵은 모낭에서는 3개짜리의 다모낭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모낭들을 선택해서 심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동일한 수의 모낭을 심더라도 굵고 좋은 3개짜리의 모낭을 선택해서 심게 된다면 조금 더 풍성해 보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죠. 물론 이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실제 시술에서는 환자분들의 두피 상태, 그리고 결과적으로 생착률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모발 이식은 절개법과 비절개법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회복하는 과정과 흉터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절개 방식은 뒷머리에 두피를 폭 1.5cm에서 2cm 정도까지 절개해서 모낭이 포함된 조직을 한 번에 떼어내고 그 부위를 봉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긴 흉터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떼어낸 두피를 모낭 분리사 선생님들이 현미경 아래에서 하나하나 분리하게 되겠고, 분리된 모낭을 필요한 부위에 이식하게 됩니다. 절개 방식의 장점은 많은 수의 모낭을 한 번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량 이식에 적합한 방법이 됩니다. 채취 부위는 일정 길이의 머리카락이 남아있기 때문에 쉽게 가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절개 부위가 있어서 회복에 시간이 필요하고 일정 시간 후 실밥 제거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비절개 방식은 펀치 기구를 이용해서 1mm 정도의 작은 구멍으로 채취를 하는 방법인데, 모낭을 선택적으로 하나하나씩 뽑아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좋은 모낭만을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흉터가 1mm 정도로 작고 분산되어 흉터가 생기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고 회복 또한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밥 제거가 필요 없고 다음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둘 중에 어떤 방식이 더 낫냐 하는 것은 환자의 탈모 정도라든가 뒷머리 모발 상태, 흉터 관리, 이런 것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시술을 해주시는 탈모 전문 선생님과 함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환자분들께서는 제일 좋은 것들만 골라서 최대한 촘촘하게 심고 싶다, 이런 마음은 정말 이해하는데요.
100% 이제 원래의 밀도대로 빽빽하게 심는다고 해서 다 살아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듯이 모낭도 이제 적절한 양으로 심어줘야 생착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충분한 이제 혈류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너무 좁은 간격으로 이제 무리하게 모낭을 심게 되면 한정된 혈류가 이제 분산돼서 각각의 이제 모낭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 공급 이런 것들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생착률이 결국 떨어지게 되고 정작 이제 심은 만큼 자라지 않거나 빠르게 이제 사라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피는 외부 자극에 이제 민감한 조직이고 과도한 밀도의 이제 이식은 염증, 딱지, 회복 지연 등의 이런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임상에서는 자연 모발의 분포와 이제 두피 회복 상태까지 고려해서 적정 밀도로 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학적으로 가장 권장되는 이상적인 밀도는 보통 1제곱센티미터당 80모 정도이며 실제로 모발 이식을 할 때는 환자의 기존 모발 밀도도 고려해서 이식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 이상은 생착률이나 결과의 질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정말 밀도 있게 이제 심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어디에, 얼마나 이제 심느냐 이 세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기술력이 되겠죠. 아무리 이제 좋은 모낭을 채취해도 이식할 곳에 이제 위치가 잘못됐다거나 방향, 깊이가 이제 잘못됐다고 하면 결국에는 머리카락이 났을 때 이제 모양도 어색해질 수 있고 생착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균형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앞에만 이제 너무 촘촘하게 심고 뒤쪽으로 갈수록 듬성듬성하게 이제 심는다면 결과적으로 굉장히 이제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모발 이식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밀도 높은 이식일수록 전체적인 이제 밸런스를 고려해야 되고 정면에서 봤을 때 혹은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이제 모두 조화롭게 보일 수 있도록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개인의 이제 조건에 맞춘 설계가 필요합니다. 두피가 이제 단단한 분이나 모발이 이제 굵고 뻗침이 있는 분이나 혹은 이제 탈모의 정도가 심한 분, 이식 가능한 밀도가 이제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 전략이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절개와 비절개 모발 이식의 밀도에 대한 진실을 알아보았습니다. 모발 이식은 단순히 이제 모낭을 심는 것이 아니라 두피의 상태, 모낭의 상태 이런 것들을 고려한 정밀한 시술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내 모발 정보를 바탕으로 시술을 해주시는 선생님과 함께 상담해서 가장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윤닥터의 모든 정보 윤종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